자, 추울 때는 뭐 이것저것 만들어 먹기 솔직히 좀 귀찮잖아요.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입맛 돋는 딱 한 그릇 식사가 참 제격인 것 맞아요. 같은데, 자, 그러면은 김치 하이라이스부터 좀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들어가는 재료는 김치 들어가겠고요. 네. 오늘 쇠고기하고 양파가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양파가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요. 이게 양이 많아 보이지만 막상 볶으면 양이 많이 줄기도 하고 실제로 하이라이스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 비결이기도 하거든요. 자, 요거를 한 1cm 정도 폭이 되도록 썰어주세요. 하이라이스를 맛있게 만드는 비법 중에 하나가 양파를 많이 넣는다. 네. 그리고 많이 넣은 그 양파를 오랫동안 볶아줄 거예요. 그래서 그 단맛이 사실은 하이라이스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감칠맛을 내주는 성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1cm 정도 되도록. 자, 양파를 2개 정도 네. 손질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양송이요. 자, 양송이는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때 지금 자, 요 2개의 차이를 보면 기둥이 길고 짧잖아요. 그렇죠. 기둥이 짧을수록 사실은 신선하고요. 이렇게 길게 나올수록 여기 공간이 생기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구입을 하실 적에는 가능하면 기둥이 짧은 걸로 준비를 해주시는 거죠. 자, 양송이 대신 뭐 새송이 버섯 있으면 새송이 버섯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쪽파는 제가 송송 썰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이라이스에 같이 넣을 건 아니고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위에 좀 뿌려줄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 두시고. 근데 사실 오늘 지금 해주시는 게 하이라이스잖아요. 네. 하이라이스랑 또 카레라이스의 차이점은 뭔가요? 사실은 완전히 좀 성분이 다르죠. 우리가 이제 비슷한 농도의 한 그릇 요리라는 것만 비슷하고, 네. 카레라이스에는 이제 카레라는 향신료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만 아무래도 이제 큐민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만든 이 하이라이스는 데미글라스 소스라고 하는 보통 이제 서양에서 많이 쓰는 브라운 소스 계통의 소스를 만들 때 주재료가 되는 그걸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드럽고 어린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는 맵지 않은 맛이어서요. 예, 그런 소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재료는 다 준비가 됐고 저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치를 좀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이라이스가 그 데미글라스 소스가 원래 이 버터에 이제 밀가루를 볶고 거기에 쇠고기 육수를 넣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느끼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잡아주는 용도로 저는 김치를 오늘 넣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볶으러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자, 냄비에 불을 올려주시고 먼저 버터를 눌러주시는데 없으시면 그냥 식용유 두르셔도 괜찮아요. 조금 더 풍미를 진하게 내주는 맛을 버터가 내주니까 넣는 건데 좀 깔끔하게 드시고 싶다면 그냥 식용유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에 양파를 넣어주시고 정말 많은 양의 양파가 들어가네요. 엄청 많죠? 네. 이 양파를 사실은 계속 볶아주시는 거예요. 계속 볶아주시는데 처음에는 이 양파가 이제 하얗잖아요. 근데 점점 익게 돼서 좀 투명한 상태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노르스름하게 변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더 짙은 밤새까지도 가요. 보통은 우리가 그걸 캐러멜라이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색이 나면서 거기에 단맛까지 좀 우러나고 감칠맛이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볶는 시간이 사실 되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글쎄요, 한 20분? 사실 좀 지루하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맛의 차이가 사실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워낙 볶는 게 오래 걸려서 저는 이제 한 20분을 볶아온 게 사실 옆에 있죠. 네. 이거를 흔히 우리가 이렇게 좀 뭉치잖아요. 양파 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샌드위치 같은 데다가 요것만 그냥 얹어서 먹어도 사실 굉장히 맛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고기를 넣고 맛있는 거에 맛있는 거가 들어가네요. 요즘 이제
활동하는 가수들 보면 네. 특히나 걸그룹 보면 비주얼이 예쁜 팀을 보고 네. 예쁜 애 옆에 예쁜 애라고 하는데 이 요리는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 그러게요. 계속 들어가네요. 네. 자, 그래서 고기를 볶아주시면서 고기는 약간 밑간을 해주셔야 더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금하고 후추를 고기 위에 좀 뿌리면서 볶도록 할게요. 네. 나중에 이제 하이라이스 소스의 기본 간은 다 되어져 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밑간한다는 개념으로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고기는 완전히 허옇게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아, 만약에 뭐 집에서 먹다 남은 포도주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적포도주 같은 거 조금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럼 이제 냄새 제거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풍미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기가 다 익으면 이제 김치를 넣어서 김치도 같이 볶아주세요. 자, 그럼 이제 물을 붓고 끓여줄 거예요. 그래서 한 2컵 반 정도 되는 물을 넣고 끓여주세요. 이 하이라이스라고 하면 네. 외국에서도 많이 먹는 음식인가요? 이게 아마 그 데미글라스 소스를 기본으로 해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제 일본에서 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하야시 라이스라는 이제 이름도 붙고 보통 우리가 실제로 먹는 그 뭐 돈가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서양 요리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그렇죠. 예, 입맛이 이제 바뀌게 되게 된 요리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온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송이도 버섯을. 예, 같이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소스를 지금 이제 물에다가 좀 개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요즘은 전부 과리평으로 나와 있어서 그대로 이제 넣고 섞어도 되는데 일단 물에 좀 섞어주시면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농도를 조율할 약간의 물을 조금 더 추가로 준비하도록 할게요. 이게 비주얼로 보니까 네. 어렸을 때 경양식집이라고. 맞아요. 그렇죠. 거기서 많이 먹던 또 네,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요즘은 그 아예 이제 시판으로 통조림 같은 형태로 나오는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또 엄마가 집에서 정성을 들여서 만든 거와는 또 다르고 집에선 좀 고기도 넉넉히 넣어주고 그렇죠, 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 번 만들어두면 데워 먹으면 또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 소스를 집어넣고 섞어주세요. 참 희한한 게 네, 불과 몇 달 전에 뭐 맛집 가서 먹은 그 맛있는 음식보다도 네. 어렸을 때 집에서 어머니가 맛있게 먹었던. 해줬던 그 음식들이 나중에 커서도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맞아요. 예. 오래 생각이 나고 그 맛에 대한 기억이 사실은 추억을 되살리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농도가 생기면 그때 이제 나머지 물을 이용을 해서 조율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소스를 전체적으로 넣고 요것도 사실은 어떤 분은 굉장히 좀 되직한 농도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조금 묽은 걸 좋아하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농도를 조율하면서 자, 이러면 거의 완성이잖아요. 예. 자, 여기에 오늘의 이제 좀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케찹을 좀 넣어주는 거예요. 아, 케찹을요? 네. 자, 이 케찹이 들어가게 되면 음식의 맛을 산뜻하게 하면서 훨씬 더 진한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자,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쿡포인트인데요. 네. 마지막에 토마토 케첩을 넣게 되면은 맛을 더 진하게 맞아요. 만들어줄 수 있다고 네.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완성이에요. 자, 이제 좀 담아볼까요? 네. 사실 그 양파 볶는데 네. 한 20분만 투자하시면은 맞아요. 사실 두고두고 또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20분이 사실은 조금 인내력이 필요하긴 한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 맛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넉넉하게. 자, 이렇게 좀 따져주고. 야, 비주얼은 짜장면 같기도 하네요.
자, 정말로 일품 요리가 부럽지 않은데요. 맛있는 가정식 덮밥 김치 하이라이스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계속해서 감자 연어 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겠다. 자, 지금 요 감자는 알감자가 있으면 사실은 더 좋아요. 네. 알감자는 그냥 반만 잘라주시면 되고 알감자 대신 저는 조금 그거보다는 알이 굵은 걸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한 6등분 정도로 등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등분을 해서 삶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삶으면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 정도만 삶아주세요. 껍질은 안 벗겨질 정도로. 근데 사실 그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감자 요리가 거의 우리 밥처럼 주식이 돼서 굉장히 감자 요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네. 독일에서 좀 거주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1년 이제 어디서 좀 살다 왔는데 그때 모르겠. 네, 그때 모르겠. 그래서 그때 감자 요리를 굉장히 많이 해 먹었어요. 근데 그걸 좀 우리나라 한식 밥상에도 좀 어울리게 해 먹은 요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요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좀 소개해 드리려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꽈리고추는 칼 끝으로 조금 이렇게 구멍을 내줄게요. 나중에 안쪽에 양념 간이 좀 잘 배게 해주기 위해서 뭐 포크로 좀 찔러주셔도 괜찮고요. 자, 이것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념장을 좀 미리 만들어서 이 양념장에 들어가는 생강은 얇게 얄팍 썰기를 제가 할게요.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요리를 보면은 생강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요? 네. 사실 왜냐면 해산물 요리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제가 그 생강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비린 맛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꼬막도 그랬고 굴도 그랬고 그렇죠. 지금 이제 연어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생선 요리여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죠. 설탕. 그다음에 요거는 술이에요. 정종도 괜찮고 소주도 괜찮아요. 맛술. 네. 그러니까 생선 냄새 잡아주기 위한 거고, 요거 올리고당이고요. 그리고 후추. 자, 이제 양념장 완성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프라이팬으로 가서 감자와 연어를 구워줄 건데, 사실 너무 또 간단해서 놀라셨어요. 끝이에요? 네. 저 순간 저도 모르게 이런 방송해야 되는데 근데 연어는 사실 스테이크 같은 형태로 하려면 이렇게 통으로 그냥 구워주시면 되고요. 네. 조금 그냥 여러 사람이 집어 먹을 거다 그러면 조금 작게 썰어도 돼요. 저는 좀 작게 썰어 볼까요? 뭐 상관없습니다. 네. 해주시는 대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작으면 또 이 연어가 쉽게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감자와 양념장 이렇게 두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볶으면 감자 연어 볶음 완성인 거죠? 그렇죠. 간단하네요, 진짜. 네. 자, 일단 팬을 달궈서 기름을 좀 둘러주신 다음에 아까 구워놨던 감자를 노릇노릇하게 좀 구워줄 거예요. 이미 한 3분의 2 정도는 익혔기 때문에 이게 나머지 3분의 1은 겉이 노릇할 정도까지만 익히면 거의 익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감자에 소금이라든지 뭐 밑간이나 양념을 안 한 거죠? 처음에 삶을 때 네, 소금 간을 약간 해서 기본 간을 놓칠 뻔했던 얘기였어요. 궁금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노릇하게 구우면 옆으로 이제 돌려가면서 노릇노릇한 상태가 되도록 할게요. 맛있는 냄새. 그렇죠. 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구워진 상태가 되잖아요. 요거를 살짝 덜어 놓을게요. 네. 자, 덜어 놓고 요 팬에 연어를 구울 거예요. 연어도 부위에 따라서 조금 기름이 나오는 부위가 있고 조금 덜한 부위가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기름기가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돌려가면서 지금 감자 구운 것처럼 얘도 노릇노릇하게 익히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사실 기름 그렇게 많이 안 쓰면서 집에서 비슷하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이 연어도 너무 많이 익으면 조금 퍽퍽한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노릇해진 상태가 되고 옆면에 붉은 기운이 없어질 정도까지만 구우면 바로 조리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도 한번 연어를 덜어내고 이게 감자랑 같이 조릴 거라서 여기다 덜어내면 되거든요. 이제 이 프라이팬에 있는 기름은 좀 빼내도록 할게요. 밑에 설탕이 좀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섞어서 부어주세요. 항상 우리가 양념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설탕이 굉장히 쉽게 안 녹는 재료예요. 그래서 밑바닥에 깔려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심지어 이제 끓여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항상 설탕이 들어가는 재료는 잘 저어서 완전히 녹인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강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강 향이 간장하고 어우러져야 더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글바글 끓으면 한꺼번에 집어넣고 그냥 졸여서 완성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바글바글 끓으면 좀 전에 준비된 재료를 다 넣어주세요. 확실히 선생님께서 네. 맛있는 게 정확히 뭔지 예. 본인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냥 물 흐르듯이 편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주부님들도 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요리를 많이 하다 보면 나름대로 이제 터득되는 게 또 있고, 저도 이제 워낙 오래 하다 보니 이렇게 하면 맛이 조합이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 어울리겠구나 하는 느낌이 이제 오게 되죠. 자, 오늘 한 요 양념장은 뭐 어떤 생선도 다 잘 어울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재료로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국물이 약간 난 자작하게 있어서 덮밥처럼 먹고 싶다 하면 요 정도에서 불 꺼주셔도 되고요. 그냥 이제 반찬처럼 드실 때는 조금 더 졸이셔도 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살짝 불 꺼볼게요. 그냥 뭐 모둠으로 담으셔도 되고. 이 요리 또한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사실 연어는 그냥 식재료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재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림으로 하면 색깔도 고급스럽고요. 사실 요 마지막에 나오는 이 소스들이 정말 감칠맛을 딱 내주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해봤습니다. 자, 지금 올라오는 이 향마저도 굉장히 지금 구미를 당기게 하고 있는데요. 자, 부드럽고 고소한 감자 연어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진한 풍미에 반하는 김치 하이라이스.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마지막에 토마토 케첩을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소스 맛이 더 진하고 산뜻해진다는 사실. 부드럽고 진한 맛의 엄지척 김치 하이라이스로 영양 만점 한 끼를 즐겨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